현재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22%, 연체율은 3.1%에 달하며 상승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44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67로 유지하였습니다. 1. 중국 바이두 끼고 테슬라 FSD 사전 승인. 머스크는 이번 방문에서 FSD 매너를 중국에서 딸 전망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6.7%로 내렸지만 새로운 FSD 시장의 개척으로 실적의 기대치가 생긴 것인데,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해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 기술 보안 등 흐름은 지켜봐야겠지만 단기 호재로 주가가 15% 이상 폭등하였습니다. 2.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 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최근 내놓은 휴전 협상안을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협상단이 이집트에 도착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새로운 장애물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최근 제안에는 인질이 석방된다면 영구적 휴전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3. 일본 달러당 160엔 하락. 급락 세 가지 요인. 엔화가 급락한 이유로 1. 일본은행의 엔저 개입이 약한 것에 따른 투기적인 엔 매도. 2. 일본 공휴일로 인해 엔 매수자가 적었던 점. 3. 시장 개입을 기대하며 투자자들이 엔화 매수를 중단한 것 등으로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분위기상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이 강해지며 투기꾼들도 적극적인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엔화 약세 전망이 뚜렷한 상황에서 쉽사리 개입하기 힘들 일본은행과 정부는 160엔에서는 다행히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보다 더 빠른 엔화의 약세는 여러 현상을 일으키는데, 한국이 미국으로 판매하는 제품에서 기존 가격보다 싸지는 일본 제품들에 의해 타격을 입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4. 중국과 일본 연휴. 제주도와 수도권 객실 시 중국은 무비자로 제주도 입국이 가능. 정부는 일본 골든위크 4월 27일에서 5월 6일과 중국 노동절 연휴 5월 1일에서 5일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여행을 예약한 일본인은 10만 명, 중국인은 8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제주 그랜드 하얏트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1,890실이 모두 예약돼 개장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며 국내 여행 숙박업계는 간만에 특수에 들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수도권의 주요 호텔 객실도 다음 달 일본과 중국의 연휴 기간엔 사실상 만실이라고 전하며 정신없을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5. 폭풍 성장. 중국 로봇 400만원, 한국은 2천만원. 국내 로봇기업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중국의 로봇팔이 한국은 2천만원인데 반해 400만원에 불과해 놀람을 주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국제로봇 연맹 IFR이 발표한 세계 로봇 시장 2023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55만 3천 대에 달하며 중국은 2013년 36,600대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이후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며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도입 대수를 뜻하는 로봇 밀도는 세계 평균은 151대인데 한국이 1011로 1위에 있으며 2위는 싱가포르 3, 4위가 독일과 일본으로 있고, 전기차 업체들의 로봇화된 생산 라인에서 몇십 초 만에 뚝딱 전기차 한 대를 만들어낼 정도인 중국은 밀도도 5위까지 올라오며 정부 미래 계획에도 제조업 관련 로봇 밀도를 더 높이는 계획이 발표 중에 있습니다. 6. 러시아 해외 발행 코인 유통 금지 법안 추진. 글로벌 가상자산 매체 비인크립토는 러시아는 오는 9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비러시아 가상자산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러시아에서 발행된 가상자산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방침을 예고하자 러시아의 대표적인 코인이라는 웨이브가 상승하였습니다. 웨이브는 2016년 러시아인으로 알려진 사샤 이바노프가 만든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러시아 기업과 잦은 파트너십을 맺은 덕에 러시아의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주관적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안 결정. 확정은 국회에서 최종 2개의 안건 중 더 내고 더 받는 일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더 납부하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더 받는 방향인데, 직장인들은 기존에 내던 연금 납부액에서 44%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안건이 연금 고갈 기간을 62년까지인 7년만 더 연장하고 끝나는 방안이라 몇 년 한 연금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냐며 개혁이란 단어가 맞는 말이냐며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금 소진 시 미래 청년들은 약 35.6%의 보험료율을 내야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금 개혁에 성공했던 나라들은 전부 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부터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결정된 이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안보다 적자폭이 더 커지는 방안이라 2090년까지 이안보다 약 2,700조 원 이상의 누적 적자가 발생을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시민들은 그런 건 나중 문제이고 보장이 강한 이안이 더 흡족해 선택된 걸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 경제의 70%를 담당하는 소비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 저축률이 금융위기 때 수준인 3.2%대까지 하락했고, 생계를 위해선 대출이 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빨간 점선은 신용카드 이자율, 파란 선은 신용카드 연체율로서 현재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22%, 연체율은 3.1%에 달하며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미국의 소비돈들이 뚝 끊겨 급격한 경제 하락 지표들을 보이게 될지 몇 년간은 집중하시며 흐름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누워 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